네, 앵커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이미훈 음악평론가와 함께 임영웅 씨 I am Here로 2023 서울 마지막 콘서트 지금 방금 마치고 왔는데요. 일정 발표가 됐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을 한다고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더 큰 우주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훈 평론가는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다 아시는 줄 알았던 거죠, 저희가. 그것보다는 갑자기 화면이 나오면서 우리 앵커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면이 왜 뭐 잘못됐나? 그런데 이제 더 큰 우주가 되겠습니다에서부터 이제 관객분들이 거의 최고의 함성을 지르셔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서 네. 그때 정말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사실 임영웅 씨의 팬인 영웅시대한테는 꿈과 같은 첫 번째 곳이에요. 네. 사실 뭐 오늘 분위기로는 예.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해도 네.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맞죠.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영웅 씨가 앵콜 부르러 나오기 전에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임영웅 씨가 그랬어요. 저보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더 좋으시냐고. 맞아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임영웅 씨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 앵콜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 그 얘기를 이제 본인도 VCR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밑에서 이제 앵콜을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더래요. 그러더니 끝내는 마지막 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수건을 땀 닦는데 되게 많이 썼는데 눈물을 닦았어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럼에도 안 흔들리고 노래 다 하더라고요. 네. 프로죠 뭐. 완전 프로였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공연장이 없다는 걸 한 번도 뼈저리게 못 느끼다가 임영웅 씨 콘서트 다니면서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공연장이 없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타디움도 시설이 그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 다목적 스타디움이라고 그래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아예 짓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고척 스카이돔이 그 동구장, 국내 최초의 그 동구장으로서 다목적으로 네. 처음부터 설계가 되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문제들이 있고 극복이 안 되고 있고 네. 더더군다나 다른 경기장이나 이런 데들은 다목적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안 된 곳이 많아서 네. 콘서트 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죠. 체조 경기장도 지금 역사가 88올림픽을 위해서 지어진 거니까 네. 이제야 좀 공연장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내 콘서트 문화 자체가 네.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 예. 그동안은 예. 아무리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해도 네. 문화적인 발전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했고 네. 그런데 이 임영웅 신드롬이 이 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전에는 콘서트 간다 하면은 10대, 20대, 30대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임영웅 씨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콘서트가 정말 그 성황을 이룬 문화가 최근 들어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연령대가 남녀노소 콘서트장에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공연 인프라, 콘서트 인프라를 한 단계 올려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콘서트에 8살 꼬마가 왔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언니 팬들도 오시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연령대가 공연을 즐기는 거를 네. 엄마와 딸이 와서 공연을 참 많이 보니까 네. 보기에 참 흐뭇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콘서트를 임영웅 씨 콘서트를 처음 보신 거여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전체적인 소감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예. 일단은 공연장에 들어가서 무대에 조금 압도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요렇게가 무대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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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보통 360도 무대를 많이 쓰는 무대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360도 형태의 무대에 일단 좀 놀랐고. 네. 네. 스피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그대로 구현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밴드와 오케스트라 피트가 배치가 되어 있는 그 어떤 구성 자체가 좀 신선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린들. 네. 스크린이 많고 다수다. 네. 그 스크린들도 좀 압도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진짜 크네요. 그랬더니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크죠? 진짜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선 스크린을 그렇게 많이 달면 어차피 다 비용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공연장이 360도라는 게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60도라는 게 앞모습도 잘 보이지만 뒷모습도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영웅 씨 입장에서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 360도 무대가 부담스러운 진짜 큰 이유는 뒷모습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완벽하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동선 문제죠. 동선과 연출상의 문제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일자형 무대.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동선과 연출 그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천 년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런 무대를 고수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투어 때 나갈 때 요것만 짜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연출을 앞에 계신 분들에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360도가 되면은 모든 분들을 다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일단은 음향도 문제고요. 일단은 시각적인 연출과 마찬가지로 전방을 향해서 음향을 쏟아 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통 지금은 이제 음악은 스테레오로 믹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좌측에서 나오는 소리와 우측에서 나오는 소리를 네. 적절히 믹스를 해서 네. 그것으로 이제 입체감을 구현을 예. 하는 건데 네. 오디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360도가 되면은 좌측과 우측의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음향 스피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예.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보통은 그런 그 2차원적인 구성으로 음향적으로나 여러 가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변수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360도로 음향을 구현했을 때 네. 뭐 울림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떤 무대 위에서 아티스트나 댄서들이 가져가는 동선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앞만 보고 하면 앞만 보면서 열심히 하고 앞에 나왔다 뒤로 갔다가 이런 굉장히 1차원적인 구성을 하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갔다 또 뭐 안무를 하다가 또 약간 몸을 틀어서 이쪽도 한번 봐주고 이런 것들이 네. 평소에 하던 무대와는 다르게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들이 많이 하는 무대는 아니에요. 네. 옛날에 그 1990년대, 2000년대 이때 U2라는 아일랜드 세계적인 밴드가 네. 번호 투어 이름을 360도 투어라고 지었었어요. 이름을 네, 그 정도로 자부심이 컸다는 거죠. 우린 360도로 해. 이거 자체가 틀을 깨는 무대였었어요. 물론 그 뒤에는 많은 팀들이 시도를 했고, 뭐 메탈리카의 360도 투어도 이제 유명하고요. 아, 그러면 그 무대가 360도라는 게 지 자랑할 만한 거네요, 진짜로. 자랑만 하죠. 네. 그게 사실 쉽게 가려면 360도를 안 합니다. 그 댄스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어다이가 저번에 저한테 레트로 네. 퓨처리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영웅 씨.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맞아요. 그 곡이 나왔을 때 임현평론가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레트로 퓨처리즘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러시면서 네. 오늘 이제 무대를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두어다이 무대는? 일단은 그 인트로부터 좀 굉장히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일단 우주선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 시작하셨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정말 뭐 우주 세계관인데 그거를 아주 잘 큰 무대에서 예. 잘 구현을 하신 것 같고 예. 두어다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 한 서너 곡, 네다섯 곡 정도를 계속 그 굉장히 비트가 강한 댄스 뮤직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놀랐고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우선 체력이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걸 5곡을 연달아서 그렇게 비트가 강한 노래를 하면 네.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또 이런 두어다이라는 곡을 준비하면서 예. 댄스로 어설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K-팝의 나라인데. 예. 임영웅 씨도 아마 본인이 춤 자신 없다라고 했는데 저 정도 구현했으면은 네. 엄청난 트레이닝을 전문가분한테 받은 것은 물론이고 개인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진짜로 달리 뭐 말을 보태는 게 사족이 될 정도로 일단은 그 영상 같은 것들만 봐도 사실 네. 이제 저는 하도 많이 보니까 예. 이 짐작이 가거든요. 어느 정도 보면 앞에 이거는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그냥 콘서트 한 번도 안 가보고 뭐 영상으로만 보거나 네. 뭐 라이브 음원만 들어보거나 해도 이분은 어느 정도 할 것 같다 콘서트 예. 현장에서. 예. 근데 뭐 임영웅 씨는
당연히 완벽할 거로 저는 생각을 했고 예. 역시 완벽하시더라고요. 예. 네. 아까 잠깐 가창력은 정말 뭐 가타부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사족일 것 같고요. 너무나 완벽한 라이브. 어떤 면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들으면서 눈물 나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네. 뭐 이제 지난번에도 이명호 씨의 어떤 가창의 매력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그 측면,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예. 동시에 뭐 고음이 폭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그래서 굉장히 성량이 좋고 호흡이 좋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음정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쵸? 네,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음정이 흔들리는 거는 거의 호흡의 문제이거든요. 예. 네, 호흡이 충분히 유지가 되고 그것을 뻗어낼 수 있는 호흡이 돼야지 네. 음정이 흔들리지 않는데 음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두 가지 음감과 호흡 두 가지가 다 뭐 임영웅 씨는 그냥 완성 형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창법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네. 심지어는 한 사람이 같은 곡을 부르는데 약간 음색을 바꿔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30대 초반의 아티스트인데 그 정도로 보컬을 다룰 수 있으려면 좀 저는 약간 경지가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잘 보셨는데 이 럭스라고 하죠. 이런 조명의 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밝은 곡을 부를 때는 네. 굉장히 열어서 예. 밝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예. 조금 우울한 이별 노래에서는 어둡게 표현하고 네. 그런데 이제 웬만한 가수분들은 사실 한 가지 목소리로 밀어붙이는 분들도 있고 네.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결을 갖고 있죠. 거기서 그러니까, 골라서 그쵸. 빼내는 거죠, 캐릭터를. 어떤 표현해내는 색깔의 다채로움보다 사실은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 스틸러인 것 같아요. 송 스틸러 그게 무슨 네, 말이에요? 보통 이제 씬 스틸러라고 하잖아요. 영화 용어로.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씬이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주연이 아닌데 존재감과 연기력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씬을 훔쳐버리는 사람을 씬 스틸러라고 가리키는데 예. 이 임영웅 씨 같은 분은 이제 송 스틸러죠. 다른 사람이 부른 노래를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네.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느끼지 못한 감동 같은 것들을 임영웅 씨가 부르면 자아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임영웅 씨 커버곡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그 노래도 좋은 노래다 하고 그냥 지나쳤던 곡인데 임영웅 씨의 목소리로 불렀을 때 네. 말씀드렸던 부드러움과 파워가 겸비가 되면서 감성이 또 조합이 돼서 와,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였어? 오늘 약간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심지어 신청곡을 너무 많이 불러줘가지고 맞아요.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뭐였냐면 본인 노래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대부분이란 말이죠. 아까 말한 그 커버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그걸 다 불러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카펠라 무반주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까 뮤지컬 넘버도 하나 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임영웅 씨가 직접 이제 여기 방송이 아니라 라이브로 뮤지컬 넘버 부르는 거 처음 봐가지고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뮤지컬에 도전하셔도 굉장히 훌륭하실 것 같아요. 진행하는 말솜씨가 어떤지 궁금하시대요. 평론가님의 생각이 듣고 싶으시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원래 기자 생활을 할 때보다 지금 이제 평론가로 활동을 하면서 강연이라든가 행사 진행 이런 것들 의뢰가 좀씩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요. 뭐 너무 선배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래서 사실 모든 뭐 콘서트부터 여러 가지의 멘트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심히 요즘 보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진짜 나 오늘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자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가 안 돼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굉장히 재치 있고 글도 그렇죠. 글은 사실은 쓰고 나서 여러 번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딴 얘기인가 뭐 글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쓰는 작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만나보면 되게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글은 계속 고쳐서 재밌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말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뱉으면 이제 못 주소를 합니까? 한 방에 그 효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감동을 주든지 뭐 웃기든지.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임영웅 씨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잔망미가
맞아요. 귀엽죠, 좀. 남자. 귀엽더라고요. 남자가 봐도 귀여운, 저는 보통 귀여운 남자분들을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귀여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명웅 씨는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네. 그쵸. 그게 되게 남성적인 부분인데, 어느 포인트가 제일 귀여우셨어요? 생긴 게 귀여워요, 일단은. 아, 미모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네. 저는 사실 보면서 이런 말, 다른 가수분이랑 비교를 해도 되나? 저는, 얼굴에 누가 들어있냐면, 윤계상 씨가 들어있고요. 예. 이승환 씨가 들어있고, 무엇보다 임영웅 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 한 90년대, 네, 맞아요, 2000년대 맞아요. 초반에 한때를 풍미했던, 지금은 사실 맞아요. 뭐 그렇진 않지만, 근데 그 잔망미가 그 안에. 맞아요. 개구쟁이 같기도 하면서, 예. 뭔가 착해 보이고, 뭐 반듯해 보이기도 하면서, 장난도 잘 치고, 정말 남친으로 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임영웅 씨 오늘 얘기해서 결혼은 안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선을 확 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남자다운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같이 즐겁게 막 잔망미 있게 하다가 결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한숨 빵 터져가지고 계속 웃으시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고 물어보셨어요. 중간에 삽입된 그 영화 같은 영상도 퀄리티가 사실 굉장히 높아서 놀랐어요. 연기 아마 잘하죠? 연기도 잘하시고 예산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영상 제작에. 그게 너무 고퀄이어가지고. 너무 고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가 콘서트를 준비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임영웅 씨 선물 상자 같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팬들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앞으로. 제가요? 네, 오늘 네. 영웅 씨 팬들이 안 주셨는데 계속 궁금한 계속 맞아요. 얘기 많이 나눴어요. 네. 일단은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저는 어쨌든 평론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 현상, 엄청난 문화 현상이잖아요. 이건 사실 대한민국에서 진짜 너무 단군 이래 처음 일어난 문화 현상. 단군 이래 처음 일어난 이런 현상이죠. 현상에 네. 대해서 정말 그 현상 안에 흐름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게 정말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것이 너무 좋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이 막 임영웅 가수의 좋은 점을 막 설명하시고 임영웅 기자님 질문했어요. 왜 좋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요. 근데 그게 저는 찐사랑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면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거기서 어떤 트렌드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배경에 있는 것들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거고 네. 저도 굉장히 재밌는 답을 많이 얻고 실제로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은 얻지 못했을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 네. 아 그렇구나 어떤 여러 가지 뭐 세대론적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비평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찾아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와복을 되게 잘하셨다고 정말 얘기를 잘했어요. 하셨어요. 네. 안 와봤으면 몰랐을 거라고. 맞아요. 이런 상황인지. 어딘가에 지금 방송이 일주일에 8개쯤 되나요? 임평론가님? 네, 8개입니다. 네, 라디오 출연만 지금 8개예요. 음악 프로그램, 주로 이제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 그래서 아마 어딘가에 가셔서 이미훈 평론가님이 이제 오늘 보신 내용들에 대해서. 맞아요. 아마 임영웅 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많아졌고 또 임영웅 씨 곡도 소개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곡 예. 소개하면서 이 곡은 콘서트 때 뭐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고 네.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곡입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콘서트 내용이 좀 스포가 될 때 되면 저희가 또 분석 영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